안녕하십니까, 라피드입니다. 2월 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시가 또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초반에 많이 상승을 하다가 중간에 또 기간에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거의 뭐 1%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가 계속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코스피 차트를 제가 보면서 여기 하락 추세선을 좀 그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면 3150선까지 반등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반등 시점이 그 부분까지 왔고요. 내일도 이제 추가 반등을 하면서 이제 이 추세선을 상단까지 도달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꼬리를 달면서 그대로 음봉을 띄우면서 다시 한번 이전 저점을 더 내리면서 이어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가 어, 이틀 연속 반등을 좀 했지만 저는 지금 아직 상승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투자자를 보시면 이미 증시가 높을 때 많이 매도를 한 주체들이 증시를 이제 고작 이제 외국인이 한 5조 정도를 부어서 내리는 금액을 고작 3천억으로 다시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시 이렇게 물량을 많이 내뱉을 수 있고요. 특히 제가 계속 주목을 하는 점은 환율입니다. 네, 환율을 좀 보면 오늘 증시가 이제 많이 올랐음에도, 이틀 연속 많이 올랐음에도 환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잘 지지를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한국 주식을 매도했을 때 원화가 나오게 되죠. 그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매도를 해서 달러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외인이 될 것이고요. 그 외인이 이제는, 이전에는 이제 기관이 계속 매도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달러 움직임, 그리고 금리 상승 이런 거에 따라 외국인이 조금씩 매도를 크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고요. 한번 이제 글로벌 증시들이 좀 위험 자산으로부터 돈이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이런 대세 상승장이 이제는 끝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긴 횡보를 겪으면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이대로 하락 추세로 좀 접어서 증시 조정을 좀 받아서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할지,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는 이제는 좀 많이 상승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3250선 이상으로는 웬만하면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가, 네, 무슨 이 지수가 잡주도 아니고, 네, 이렇게 긴 음봉을 띄워놓고, 네,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저는. 네, 단기간에 거래량을 터뜨려서 특히 이제 대형주 위주로 뭐 애플카 이슈를 터뜨리면서 아주 강하게 상승을 시켜놨다가 그대로 다 끌어내려놨죠. 지금 그런 장이 참 쉽지 않습니다. 뭐 기아차나 현대차 이런 게 10% 이상씩 올라가는, 대형주들이 보통 많이 올라봤자 5%, 뭐 6%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슨 10%, 20%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심지어 LG전자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치고요. 이런 장이 정상이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동성이 많다고 하지만 굉장히 투기성이 짙은 장이라고 보고 있고, 한 번은 그 투기 자금이 좀 빠져나와서 좀 바닥을 잘 다지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가 빨리 좀 회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경계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계속 음봉 양봉을 번갈아 가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도 지금 하락 추세에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할 때 이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1000포인트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 오늘도 네, 코스닥 위주로 좀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장은 좀 올랐지만 별로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네, 증시는 여기까지 보고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이제 오늘도 100원 하락했고요. 증시가 지금 반등하는 만큼 주가가 반등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지금 바닥을 지키고 있긴 한데요.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는데요.
큰 박스는 아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산중공업의 수급이 좀 꼬이면서 이렇게 수급이 몰리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죽은 채로 계속 그냥 바닥 주변에 있는 것 같고, 지금 두산인프라코아 매각이 확실시 될 때까지 좀 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는 그 기대감으로 이미 선제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하락 이후에 큰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고, 어제도 계속 네 이제 또 2월 5일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제 공시가 떴었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계약이 체결 소식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금요일까지도 안 된다면 좀 더 네, 미룰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뭐 그런 소스를 이용해서 급등을 노려서 뭐 수익을 얻겠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두산중공업보다는 좀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좀 수급이 몰려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증시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좀 잘 버텨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된다면 아래에서 바닥 근처에서 네, 추가 매입을 할 거고요. 지금은 월봉 추세 위주로 좀 길게 투자를 하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조금 빨리 반등을 좀 해줘서 네, 60 월봉선을 회복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은 월봉상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네, 저평가되어 있고요. 이제 시작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재무 개선이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수소 에너지, 수소 경제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두산 표열세를 비롯해서 두산중공업이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또 보호예수 관련해서 좀 마지막에 짧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뭐 제가 좀 급하게 보느라 이것에 대한 보호예수에 대한 물량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좀 출처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구독자분께서 좀 조언을 해주셔서 이렇게 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산중공업이 작년 12월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유상증자가 아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이제 두산그룹 두산 지주사에서 두산중공업의 3자 배정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의 3자 유상증자 배정을 받았습니다. 4,400만 주가 네, 되었고요. 이게 이제 1년 동안 보호회수를 받아서 이제 어젠가 네, 이제 풀리는데, 사실은 이제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두산표열셀의 지분도 좀 넘겼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지분의 그 주식을 가지고 담보로 대출도 좀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런 대주주 지분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4,400만 주에 대한 보호예수 물량은 그냥 기간이 풀린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조금 잘못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공매도 잔고 좀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오늘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하락에 의해서 공매도량이 좀 늘었었는데 공매도 잔고도 조금씩 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뭐 두산인프라코아 얘기도 나오고요. 이제 뭐 한투현 이런 연합에서 공매도가 많은 주식 위주로 좀 공격을 막아보겠다. 공매도 공격을 반격을 하겠다라고 좀 기사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사실 공매도 잔고가 적은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좀 그 공매도 세력들이 좀 이런 주가 찍어 눌리기 식의 흐름을 좀 그만뒀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그런 이제 반격에 그런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 앞으로의 잔고도 계속 확인을 할 거고요. 지금 대차 잔고가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딱히 주가의 변동성도 없고 잔고의 변동성도 없습니다. 지금은 증시 하락에 의해서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좀 많이 내려 있는 상태고요. 11,800원 정도에서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단기간에 걱정이 되는 점은 이제 제가 지수를 좀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지수가 추가 하락을 했을 때 두산중공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이 바닥권을 지지하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인 매도에 의해서 추가 하락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섣불리 추가 매수를 권유하진 않고요. 지금은 그냥 관망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풍력에너지, 그 다음에 뭐 두산건설 관련해서 재무 개선이 좀 되고, 두산인프라코어도 매각이 되어서 두산밥켓의 운명도 좀 궁금하고요. 두산중공업 밑으로 좀 들어올 것 같긴 한데요. 거기에 따라 두산중공업의 주가도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퓨얼셀은 당연히 올해가 상당히 매출도 많이 증가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산그룹 전체가 이제 위기를 좀 넘기고 같이 좀 성장해 나가는, 네, 진정한 이제 신재생에너지의 테마로 엮일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크게 별다르게 볼 건 없고요.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주시를 좀 해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 공매도 말고 이제, 네, 한수원에서 원전 수출을 뭐 쉽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체코 원전이 이제 10월 달에 체코에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을 배제를 좀 했는데, 로사톰이라고 해서 러시아 원전 업체가 한국에 그 한수원과 기술이 좀 비등비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좀 경쟁자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배제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전에 그런 장관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을 때는 러시아까지도 배제를 하고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한국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이 된다고 얘기는 좀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1월 달에 좀 나온다고 했는데 이미 2월 달에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체코 이외에 불가리 같은 경우는 불가리아죠. 불가리아는 이미 원전 사업이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코 이외에는 아직 원전 사업이 그렇게 가시화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까지도 이 입찰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은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원전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두산중공업의 원전 사업도 좀 잘 풀려서 수출도 좀 많이 하고, 앞으로의 이제 SMR 같은 경우는 뭐 같이 또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최고이기 때문에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아직 시간이 필요한 기술이라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 정도에 좀 가셔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필요한 주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네, 조금은 반등을 조바심 내서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수렴 패턴에서 좀 차트가 깨지면서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좀 확실시해서 이제는 불확실성 하나를 좀 제거를 하고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상승한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승한 주식을 잡아서 크게 하락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고점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셔도 만약에 수익을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10%에서 20% 정도가 최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아주 트레이딩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막 종목을 여기저기 이제 잘 갈아타시면서 좀 이득을 잘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세 상승장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사면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조금은 이제 이런 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특히 이제 저는 좀 241선 기준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많이 찾았었는데 사실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241선 기준으로 이미 한번 1차적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발 이후에 오랫동안 횡보를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투자를 들어온 것은 두산중공업의 이제 사업이
개편이 좀 되고 재무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 외국인 지분이 좀 많이 들어왔을 때 어, 외국인 지분이 이제 좀 많이 들어와서 네, 좀 기대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온 구간이 네, 13,000원에서 평당이 한 13,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2,000원, 13,000원. 네. 그 정도 가격에 계속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는 단기간에 막 주가를 급등시키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얘들이 괜히 여기서 많이 매수를 한 것이 아닐 거고요. 좀 결국에는 주가가 좀 상승해서 외국인이 지금 선제적으로 들어온 지분이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있을 겁니다. 네,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요. 너무 좀 조바심 내지 마시고 좀 차분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중업의 비중이 저도 조금은 많이 실려 있습니다. 50% 이상 실려 있고요. 추가로 이제 더 진입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두산중공업만큼 지금 이제 수소 산업에 묶여 있고, 그 다음에 풍력 에너지. 앞으로 이제 플랜트, 대한민국의 플랜트 기업이 몇 없는데, 두산중공업이 주력이 될 것이라고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낮은 구간이 있을 때 좀 진입을 하려고 하고요. 사실 이때처럼, 주가가 막 10만 원까지 올라간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유상증자 이때는 이제 유상증자를 좀 많이 진행을 해서 주식 수가 많은 상태라서 이때의 가격과 이때의 가격을 비교하시면 안 되고 이때의 시가총액과 이때의 시가총액을 좀 비교를 하시는 게 맞는데, 사실 제가 이때 시가총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4조 4천억 정도 하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요. 하지만 기대감만으로 이미 뭐 다른 기업들 4조는 그냥 찍거든요. 지금 두산중업 연결 매출액이 11조 정도 찍히는데 15조인가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뭐 두산인프라코가 조금 떼지고 연결 매출액이 좀 감소를 하더라도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개선된다면 충분히 저는 10조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그래서 뭐 수소 기대감 뭐 이런 거 때문에 이미 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하나솔루션, CS윈드 이런 거는 많이 올랐는데 두산중공업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제 좀 기대감을 많이 상승했는데 이런 횡보가 구간을 결국에는 거치고 나서 올라갈 거니까요. 천천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두산중업에 올인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두산중업은 좀 여유롭게 지켜보시고 뭐 트레이딩으로 이제 다른 종목 지금 단기로 좀 진입을 해서 수익을 보는 그런 네, 분산 투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영상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두산중공업이 좀 속상하긴 합니다. 근데 지수가 저는 안 좋게 보고 있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좀 상승을 해줘서 여기서 뭐 쌍바닥 같은 그런 모양으로 좀 잘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위험한 구간이긴 하네요.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두산인프라코어가 확실히 매각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